큐.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애국 동지, 애국 시민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지금 저는 바로 뒤에 백악관이 보일 겁니다. 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언론의 자유도 파괴되고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그리고 너무나 불안한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내란 특검팀이라고 해서 현재 구속시켜놓고 구속된 상태에서 또 체포하려는 이런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불법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 그리고 이재명 정권 탄생한 지 불과 8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불안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대한민국 상황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고 대한민국에서 투쟁하고 싶지만은 아시다시피 내란 특검팀은 지금 마구잡이로 사람들 구속시키고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해서 저 역시 9월 달에 있는 미국에서 워싱턴 트루스 포럼, 그리고 또 다른 미주 한인 포럼이 있어서 그 행사를 앞두고 출국 금지 명령 내려질까 싶어서 조기에 이렇게 출국해서 이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유린을 알리고 이재명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잠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틀 전에 이곳에서는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오직 이재명이 외교를 참으로 잘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미 오늘 통계에 의하면 여론조사는 50% 이상이 한미 정상회담은 잘 되었다, 60% 이상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부 가짜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자화자찬한 내용은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확인되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내용은 성과가 아니지요.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성과 얻은 건 그거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미국 달려갔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날아온 청구 카드 관세 협상에 관해서 더 낮추겠다, 그리고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겠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뭐 협상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성과가 있었으면 썼습니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의 국무회의에서 말하기를 한국이 이런 제안을 왔지만 다 막아냈다, 미국이 청구한 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성공한 어떤 정상회담이었지만 우리 이재명 입장에서는 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얻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외교 참사고 외교 굴욕 아닙니까? 참사의 정상회담이었던 것이 실체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한국의 언론들은 이미 좌편향되어 있고 이재명 눈치 보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미국 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블룸버그 모두 다 하나같이, 폭스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얻어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 아닙니까? 한국의 언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장악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권 유린당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악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타도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때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민노총이 함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탄핵을 무려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탄핵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재명이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사악한 이재명 정권과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 3법 만들어서 MBC, KBS, EBS 모두 다 바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장 경영진을 세워서 방송을 다 장악하겠다고 이미 했고,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죽이고 기업가를 죽이는
노란봉투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죽이고 해외로 도피하게 만들 것이고, 미 상공회의소 소장 그리고 유럽 EU 상공회의 소장도 역시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그것들 기업도 떠나가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과 이재명을 밀어붙여서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가를 죽이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고 민노총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새로 뽑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똘똘 뭉치고 우리 광장 세력과 제도권 국회의원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권 타도 바로 조기 종식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의 뜻이 바로 전환길의 이 외침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아시다시피 6.3 대선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말하기를 부정선거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배후에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중국이 있었고, 중국 서열 4위 왕운이 바로 배후 조종자도 잘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환길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있었다고 하면 음모론 아닌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과연 공정선거는 그만 음모론 아닙니까? 공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요? 아니라는 증거 대보십시오. 부정선거도 음모론이라면 공정선거도 음모론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더 음모론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다가도 10만원 찾았는데 세어보니까 9만원 밖에 안 돼. 다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갔다가 버스에서 인원 세어보니까 한 명이 부족해. 또 다시 세어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은행에서 돈 찾고 여행 갔어도 사람 수를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 어떻습니까? 6.3 대선에 많은 관리 부실과 사전투표 문제가 있었다. 재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과연 공정선거였는지 부정선거였는지 검표를 할 수 없게 된 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가야만이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다가올 또 총선, 대선 이런 선거 문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서로 논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정선거 척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다음에 치러질 어떤 선거도 우리는 모든 소중한 주권행사가 도둑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투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고 반드시 개선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하고 있는 인권 유린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덮고 가자는 놈들이 이상한 놈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 워싱턴에서는 8월 12일 지난 8월 12일에 워싱턴 내에 범죄자 소탕하고 마약 사범 소탕하는 명목으로 여기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무려 800명의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도 현재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은 좌파 언론들을 이어서 내란이라 하고 있지만 비상기업이 무슨 내란입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도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헌법에 따라서 선포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 의견에 따라서 6시간 반 만에 우리 저절로 법에 따라서 해제했지 않습니까? 왜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트럼프도 그렇듯이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인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사기극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죄 추징 원칙에 의하면 비상기업 윤석열 대통령 무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는
비상계엄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내란이 아니라는 걸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실체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AP통신,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폭스 TV, 폭스 뉴스 그리고 블룸버그 이런 외신들은 한국이 완전히 참패했다. 즉 정상회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한국 유대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외교 참사고 정상회담 참사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리는 것이 전환기의 역할이고 바로 애국 시민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때 178회에 걸쳐서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재명과 사악한 민주당 이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비롯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함께 동시에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끝까지 싸웁시다.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It's in 2 minutes. 파이팅! We're done. It's in 2 minutes. We're done.